안녕하십니까, 전학원입니다. 중독 그러면 이제 사실은 가장 특징이 반복이죠. 하지 말라고 자기 알아서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면 그냥 알아서 반복한다고 뭘 할 게 없었는데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아도 강박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착이 생기고 내성이 생겨서 안 하면 금단 현상이 오는. 근데 그거 모든 걸 갖다가 도파민 하나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도파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중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핵심적인 기관은 VTA, 어큐벤스 두 가지 회로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과 이쪽이 협업을 해서 도파민을 얼마만큼 분비하느냐가 중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마약 같은 경우는 100% 중독이 되고 담배는 근데 담배 중독률이 더 높습니다. 마약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 해가지고 강력한 쾌감이 있는데 반복은 작아요. 담배 같은 경우는 한 대를 피우는 동안에 뽀끔뽀끔 한가을 피운다 그러면 하루에 작은 쾌감이 200번 이상 오는 거죠. 사실 담배가 무서운 것은 강한 기억이나 반복인데 이거 뭐하고 비슷하죠? 우리 기억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뇌는 하나일 뿐이고 하나의 뇌로 보고 듣고 판단하고 감정하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는 기본적으로 도파민이 쾌감을 만든다. 두 가지 핵심 엔진이 있다. 물론 더 있지만은 그것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다양한 거야? 담배도 그 작동 방식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VTA가 있고 아큐벤스가 있는데 코카인은 여기 작동하고 뭐 알코올은 여기 통해서 마약 성분은 이렇게 뭐 니코틴은 여기도 뭐 다양한 데 작동하는데 특정한 데 작동하는데 온갖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같이 연결된 게 다양하고 대표적인 것은 뭐 가바를 억제해도 되고 도파민이 레벨이 높아질수록 쾌감이 높은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높이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분비를 높인다, 세로토닌 분비를 높인다, 내지는 재흡수하고 사라져야 되는데 재흡수를 막는다. 이런 온갖 방식으로 작동한 것, 작동 방식이 다르지 결국 핵심적인 것은 그 보상 엔진을 얼만큼 활성화시키냐가 우리를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맛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파민 농도에 비례한다, 분출량에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떤 예술품을 보고 시각적인 만족감을 느껴서 즐겁거나 음악을 듣고 한없이 빠져들거나 그죠? 이렇게 마사지, 미용,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즐겁게 하거나 맛은 미각, 향에 빠져들거나 칼로리에 빠져들거나 다 똑같습니다. 중간에 뭐 시상을 거치냐 뭐 아니면 시상 하부로 무의식으로 가느냐 당연히 그때 감정을 중추하는 편도체가 관여하고 기억을 하는 해마가 관여하고 이런 것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전두엽과 감정의 센터 아나전두피지에 작용해서 결국 쾌감의 총량을 사실 행동의 총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걸 먹어 마라, 좋아해 마라. 이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정 자체가 주 역할이 도파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엔진은 똑같고 이 부분은 똑같은데 결국 그때 뭘 통해서 이걸 활성화가 되냐에 대한 것만 달라지지 실제로 우리의 쾌감 엔진은 하나밖에 없다. 그 쾌감과 뭐가 같이 맞붙으냐 이걸 이해하는 게 그 감각, 쾌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맛이라고 하는 건 음악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결국은 센서가 다르고 위치가 다른 거지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감각세포에 의해서 정기적 신호로 뇌에 1차 연합하는 영역으로 가고 분산 처리되면서 결국은 다 기억으로 가고 감정으로 가고 해서 그것에 그 종합해서 이거 좋아 싫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잡하게 말하지 않잖아요. 맛있다 없다. 이건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건 더 먹을 거다 안 먹을 거다. 온오프적인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목적은 행동인 거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 행동을 갖다가 하는 것은 온오프적으로 역치에 의해서 이건 하겠다 안 하겠다 그만해야겠다 딱 스탑하는 결정 디지털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도파민 같은 경우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뇌에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뇌 전체적으로 쭉 보통 전달한다 그러면 세포 신경세포 시냅스와 시냅스를 갖다가 연결하는데 도파민 같은 경우로 쭉 풀어지면 해당하는 부분에서 신경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를 수면을 인지를 장하는 게 도파민이고 좀 더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게 도파민이죠. 도파민 같은 경우는 보상, 쾌락, 운동, 충동 이런 것들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뇌가 온갖 즐거움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좀 더 한다 그러면 뭐 오피오이드하고 카나비노이드 추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 뇌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같은 원리고 보조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냥 도파민 하나만 이해를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도파민. 근데 도파민 자체가 뭐가 있냐고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태가 좀 다를 뿐이죠. 뭐. 원래 티로신이라고는 아미노산에서 이 엘도파를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으로 많이 쓰니까요. 도파민을 직접 집어넣으면 우리한테 흡수가 안 되고 엘도파 형태로 주면 내가 이걸 이용해서 도파민을 만들어내서 약으로 쓸 때는 주로 엘도파. 이게 옛날에 모든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기적의 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운동 출력 제어를 못 하거든요.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티로신이 부족하거나 이 엘도파를 못 만들면 못 만드는데 이걸 공급해 주면 갑자기 이걸 통해서 도파민이 만들어져서 행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동작을 수 있는 하는 거죠. 세로토닌은 트립토판으로부터 간단하게 2번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도파민은 2번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져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만큼 되는 차단성이 원래 좋아요. 몇 가지 핵심적인 물질 몇 가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충분히 써요. 심지어 글루탐산을 주 신경진단 물질로 쓸 정도로 차단성이 좋아요. 컨트롤을 잘해. 근데 그걸 뚫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거지. 뭐. 뚫고 들어온 거 있으면 좋은데 인간들은 꼭 그걸 이용해서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그래. 그죠? 그게 마약인 거죠. 그래서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도파민 이런 것의 함량을 높여준다. 어떤 것은 1시간 내에 쫙 올렸다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오래 쭉 가는 것도 있고 그 양이 작은 것도 있고 그죠? 많은 것도 있고 양과 패턴의 차이지 결국은 그냥 도파민의 분비량이 달라진다라고만 봐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술의 쾌감, 음식의 쾌감 똑같아서 양만 아까 같이 빨리 나온 건, 늦게 나온 건, 많이 나온 거, 아주 많이 나온 거. 마약은 결국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나온 거고 음식은 작게 나오는 거고 알코올이 있고 섹스 이렇게 있고 결국 자체는 많이 나오게 하거나 재흡수를 막아서 양을 높게 해주면 쾌감이 증가한다. 근데 가장 무서운 건 뭐냐 그러면 항상성. 그러니까 딱 쾌감이 나와서 계속 쾌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양의 레벨을 컨트롤해서 항상 일정한 양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면 작게 나오게 세포수를 줄이거나 수단과 방법을 높이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성이 생겨서 세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마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갑자기 설탕을 먹으면 마약 중독 뇌하고 똑같아요. 좀 사악한 표현이에요. 소금을 먹든 지방을 먹든 사랑을 하든 뭐 하든 다 똑같아요. 마약 중독하고. 쾌감 엔진은 그밖에 없기 때문에 즐겁다. 즐거운 건 다 똑같이 마약 중독과 똑같아요 말할 수 있는데 마치 설탕이 무슨 특별하게 마약과 같은 것처럼 다른 건 다른 것처럼 말하고 한 것은 상당히 나쁜 거죠. 그래서 모든 쾌감은 연결된 게 뭐냐에 따라서 뭘로 기인된에 따라만 다르고 양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푸드, 섹스, 드럭 다 똑같이 중요하고요. 자체가 그걸 먹게 되면 쾌감이 일어나고 쾌감이 일어나면 그걸 참고하는 동기가 되고 그 강화가 되면서 계속 없으면 갈증이 나서 연결되는 거죠.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건 결국은 모든 것이 도파민으로 인해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어디에 얼만큼 중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다르다 말다 아닌 거죠. 그래서 야 이렇게
뇌가 중독을 일으키니까 그 회로를 망가뜨려 볼까? 그게 망가지면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게 일단은 못 움직인다니까. 파킨슨병이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을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우리 욕망, 모든 욕망에 뭐 사실은 잠자고 공기가 맑다, 숨쉬다, 안전하다, 뭐 친교, 가족의 사랑, 뭐 그거 하다 못해 자존감, 성취감, 도덕심, 이러한 모든 우리의 그 성취, 즐거움에는 다 그 회로를 공유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육체적인 사랑에 빠진 사람, 어떤 사람은 뭐 가족에, 어떤 사람은 엄마가 어떠면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까지 다 다른 거죠, 그 패턴이. 그래서 모든 욕망에 관련돼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국 모든 감각을 해서 지각도 일어나지만 동시에 지각의 결과로 감정이 일어난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의 정도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도파민이다. 그럼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동기, 우리의 추동력이 되고 보상, 쾌락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먹고 마시는 거, 음악, 운동, 춤. 그러니까 춤과 노래만큼 또 기본적인 욕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죠. 쉬고, 안전해지고, 자아실현, 인정받았을 때, 관심 중독. 그러니까 우리 SNS하고 페이스북 같은 거 할 때 별거 아니지만 좋아요 몇 개, 이거 할 때는 좋아요가 많이 달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친구가 많이 떨어져 나가네. 아무도 그러지 마라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그런 행동 안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쪽에 노예가 되고 있는 거죠. 걔들은 노예다란 말 안 해도 결국 우리는 반응에 의해서 이걸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네, 많이 인용해 주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그쪽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쪽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옛날에는 그게 좀 늦었는데 요즘은 너무 빨리 바뀌고 변하고 있고 너무 의존적으로. 단지 숫자일 뿐인데 몇 명, 몇 개. 근데하고 자기한테 직접적인 보상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로 한없이 즐거움을 낼 수 있는. 그게 인간이죠, 뭐. 그래서 사실은 이 쾌감이 진짜로 우리 생존의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생존에 유리한 행동에 쾌감을 내고 생존에 불리한 행동에 통증,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무슨 수고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몸에 유리한 음식에 맛, 즐거움, 쾌감을 부여하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안 좋은 것에 쓴맛, 통증,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때문에 살아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고등인의 전전도대빌 무슨 뭐 인간다운의 CEO 하는데 그 억제죠. 얼마큼 잘 억제하느냐. 그래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하이 레벨에 있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게 만드느냐, 억제해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뇌를 보면 굳이 생존을 위한 뇌가 있고 감정의 뇌, 파충류 뇌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는 고도의 많은 기억장치를 붙여가지고 잘 억제해서 행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쾌락이야말로 우리가 감정을 갖고 행동하게 해주고요. 판단, 동기, 학습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상에 의해서 돈 주면 하는 그건 조금 초보 단계고 그 한계가 있죠. 자기의 스스로가 만족도를 높이는 자기 주도형, 목표 지향형 할 수 있으면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죠. 마약 그러면 무섭고 생소하고 도파민도 생소하지만 마약과 페로몬 아무 상관 차이가 없습니다. 페로몬 같은 경우, 연어 같은 경우에 어렵게 바다로 가서 적응해서 가장 건강한데 갑자기 넘새에 빠져서 수천 킬로미터를 오로지 돌진해서 그러면 한 성체가 되는 데는 5년 걸리거든요. 가장 건강할 때에 비해서 수명은 보통 두세 배 높아요. 그러니까 10년, 15년 더 살 수 있는데 갑자기 오로지 딴짓 안 하고 오로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죠. 돌진해가지고 온몸에 모든 에너지 다 쓰고 완전히 늙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도 사실 그러니까 도파민의 극단적인 모습이 페로몬인 거죠. 나비 같은 경우도 갑자기 냄새 맡으면 수킬로를 오로지 그 방향을 위해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체험치게 만드는 그 쾌감이, 그 엔진이. 그리고 걔가 그게 페로몬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후각 같은 경우는 그걸 지각하는 데 쓰지만 그게 뭐지 판단하고 이렇게 측정하는 데 쓰지만 특이한 물질이 바로
다른 판단이 아니라 그냥 쾌감 엔진에가 직격행해서 그 쾌감에 모든 게 만족해가지고 그 방향으로만, 그게 높은 방향으로만 오로지 돌선하는,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쾌감 엔진이 있는 거고 쾌감을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모습이 다 생존과 번식에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복잡한 내용, 중독도 놀라운 게, 중독을 참 해결하기 힘든 게 그 부분 딱 스위치 오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엔진의 기능의 부작용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절히 잘 쓰냐의 문제지, 이걸 갑자기 없애버린다, 불가능하고요. 다 얽히고 설켜 있다. 그래서 중독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